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래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1 매수인한테 매도를 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제1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예요.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죠. 이럴 때 이 부동산이 중도금을 지급받고서도 다른 사람한테, 제2 매수인한테 부동산을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줬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거, 양도한 거, 즉 이중매매죠. 이거는 배임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1 매수인은 배임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산의 이중매매를 살펴보면요. 매도인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1 매수인한테 동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보통 동산에서는 중도금을 지급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다 지급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지급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도금까지 지급했다고 해봅시다. 부동산과 똑같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제2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동산의 이중매매도 부동산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배임죄가 되고 이 제1 매수인은 배임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판례는 이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만 진다고 보는 거죠.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 대해서. 그러면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아니고 부동산이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해봅시다.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언제까지 이거 돈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라고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약을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면 보기에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랑 비슷하죠. 이쪽이랑 먼저 계약을 했다가 이걸 어기고 이렇게 넘겨준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대물변제 예약을 했다가 넘겨주기로 했다가 제3자한테 넘긴 거니까요. 근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이거는 배임이 아니고 이 채권자는 배임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계약도 이거랑 약간 비슷한 형태고 또 이거랑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보면은 채무자가 동산을 갖고 있어요.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이걸 양도담보로 넘겨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양도담보 계약을 했으면 이 동산을 실제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자신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줬어요. 이럴 경우에도 판례는 이 행위는 배임이 아니고 이 채권자는 배임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이중매매만을 제외하고는 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의 대물변제 예약, 동산의 양도담보계약 모두 매도인은 매도인이나 채무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어떤 형법상의 배임죄 성립 요건인 그런 신분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많은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해서 제1매수인과의 신뢰관계에 기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를 타인의 사물하고 제1매수인의 사물하고 보고 매도인은 그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판례는. 그러면 좀 약간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거래 형태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동산의 이중매매나 부동산의 대물변제 예약이나 동산의 양도담보계약이나 다 비슷한데 왜 이것만 배임죄로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임죄로 이런 것들도 처벌을 했는데 판례가 이걸 점점 좁혀갖고 다 배임죄가 성립 안 되고 그냥 민사사안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여전히 요거는 배임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능한데요. 이것만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고 빨간 박스만 이 파란 박스들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 이것만 그러면 판례는 여전히 배임죄가 된다고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데요.
판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 이제 판례 판시를 좀 읽어보면요.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 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 가치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형벌법규로서의 배임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네, 2018년 선고된 판결이니까 아주 최근의 판결이죠. 전원합의체 판결.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이론상으로 약간 비일관적이긴 하지만 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이 처벌을 함으로써 배임죄 처벌함으로써 매도인이 이렇게 이중매매를 하고 나는 민사상 채무밖에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큰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만은 어떤 이론상의 비일관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도인을 타인을 배신한 자로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이런 판례 입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게 2018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